안녕하세요. 저는 네모캔버스 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마이트 기본적인 사용 방법하고 확장된 기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선불제 매장의 하루 루틴 개념으로 개점부터 정산까지 기본 기능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각 기능의 파트별로, 즉 개점, 주문, 반품, 멤버십, 결제, 정산 등의 각 파트별 상세 영상이나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점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오늘 날짜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만약 시제 입력을 놓쳤더라도 정산 시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점 작업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일반 아이템 하나를 카드로 계산을 해볼게요. 아이템 하나를 선택했고요. 자, 주문 리스트에 창이 올라갔죠? 결제 누르고 카드 눌러서 카드 소리 들렸죠? 자, 계산 끝났습니다. 주문서 나갔고요. 자, 영수증 이렇게 출력됐습니다. 계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요거 취소해야 되니까 인쇄 하나 해놓을게요. 프린트 인쇄하는 소리 들리셨죠? 자, 이것까지 이렇게 창을 닫으면 계산 하나가 끝나고 다시 신규 상태로 계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계산을 현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방금 했던 그 카드를 취소를 하고, 그러면 자, 지금 현재 계산창으로 방금 전에 계산했던 내역을 불러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제가 인쇄했던 그 영수증 하단에 전표 번호가 있어요. 그 바코드를 리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판매 목록 있죠? 이 판매 목록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내역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직전 계산을 눌러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바코드를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물어보죠. 이때 호출을 하고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자, 신규로 다시 바꾸고, 두 번째 방법인 판매 목록에서 찾아오는 거 해볼게요. 판매 목록을 누르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내역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냥 확인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번엔 반품이 아니라 호출이니까 호출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시면 바로 이렇게 계산된 내역까지 보이죠. 그러면 다시 또 직전 계산으로 가져와 봐야 되니까 신규로 바꾸고 직전 계산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로 가져왔죠. 이 직전 계산은 뭐냐면요, 원래는 조금 전처럼 판매 목록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내역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호출로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방금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계산했던 내역을 불러오는 게 많아서 일종의 바로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코드를 리딩해서 가져오는 걸로 불러와서 취소를 해볼게요. 자, 리딩하고 호출. 물론 방금 전에 이 리딩한 거를 해당 정표번호 숫자로 눌러서 여기다가 키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일단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결제를 변경을 해볼까요? 카드로 되어 있던 내역이 있죠? 결제 취소 누르시면 방금 전에 카드가 취소됐죠? 그리고 다시 받아야 될 금액이 4,000원이 됐어요. 현금으로 그냥 바꿔볼게요. 현금 전액이니까 현금 누르시면, 자, 주문선 나갈 필요 없죠. 결제 변경이니까 닫고 끝났어요. 계산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복잡한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주문을 할 때 수량 변경하는 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세트 메뉴나 레시피 메뉴, 그 다음에 메시지 메뉴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복합 계산까지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아이템을 누릅니다. 그럼 이 아이템을 개수로 올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아이템을 계속 선택을 할 때마다 개수가 하나씩 올라가죠. 계속 선택을 할 때마다 개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선택이 되었을 때 키보드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만약에 아이템을 100개를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100번을 누르나요? 아니어도 됩니다. 자, 100이라고 키보드로 눌러주시고요. 엔터 치셔도 100이라는 숫자가 올라가죠. 얘를 초기화하고요. 신규 누르셔도 되고 아이템 취소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템 2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당연히 키보드에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 키패드에 있는 걸로 숫자를 선택하셔도 돼요. 100개. 마지막으로 수량이라고 누르시면 100개가 입력이 됐죠. 물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거 아이템 취소 다시 한번 하고요. 상품에서 아이템 하나를 선택해주고 한 6개만 주문하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두 번째로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는 제가 이 기능 아이템에다가 선택을 해놨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세트 메뉴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트 메뉴라는 것이 본래 에피타이저,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스테이크를 예를 들었을 때 가시면, 스테이크 집을 가시면 그 에피타이저로 샐러드나 스프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메인 요리로 어떤 스테이크의 종류 이런 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굽기 종류 선택하시죠. 그 굽기 종류가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저트까지 선택을 합니다. 저희 세트 메뉴 선택하는 거 되게 쉬워요. 자, 뭐 보시면 일단 샐러드 A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제가 나는 스파게티로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스파게티로 바꾼 겁니다. 그럼 하단에, 그럼 디저트로 뭘로 하실래요? 샌드위치로 할게요. 자, 이제 샌드위치로 하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세트 메뉴가 하나 선택됐죠. 그러면 얘가 어떤 세트 메뉴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이 상세 탭으로 바뀌면서 무엇이 선택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변경을 하시고 싶으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스테이크로 변경을 하면서 레시피를 골라보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 스파게티라고 선택되어 있던 부분을 스테이크로 바꾸면, 자, 금액도 3,000원 추가됐죠. 그 다음에 레시피는 이쪽에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샌드위치를 모둠 튀김으로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레시피 선택이 나와요. 그러면 모둠 튀김을 무엇으로 튀길 거냐, 레어로 튀길 거냐, 미디엄으로 튀길 거냐, 웰던으로 튀길 거냐. 레시피에서도 금액 추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미디엄으로 튀기면 스테이크 3,000원 추가 금액에 미디엄 300원 추가, 이렇게 해서 3,300원 총 추가가 돼요. 자, 시즈닝은 뭘로 할 거냐? 자, 짜게 하겠습니다. 짜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면 선택이 되고 한 번 누르면 빠져요. 그러니까 사실 시즈닝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솔티를 선택을 할게요. 짜게. 그 다음에 소스는 간장으로. 확인 누르면, 자, 폰트가 작아지면서 전체 내역이 다 표시되죠. 그리고 맨 처음에 세트 메뉴 금액 자체는 15,000원이었는데 추가 금액이 3,300원 붙었습니다. 왜 붙었냐? 스테이크에 3,000원 추가 금액 붙었고, 이 튀김 정도, 굽기 정도에 따라서 미디움으로 튀겼더니 300원이 추가가 되었네요. 자, 이게 세트 메뉴 넣은 겁니다. 그러면 레시피 메뉴 한번 넣어볼까요? 레시피 메뉴 넣기 전에 세트 메뉴를 선택할 때 우리가 고객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세트 메뉴를 여러분이서 선택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 분이 일단 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방금처럼. 그러면 옆에서 나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경우도 있겠죠. 같은 메뉴를 선택을 하면서. 자,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세트 메뉴로 이 같은 세트 메뉴로 선택을 하신 경우에는 한 번을 먼저 넣고요. 맨 처음 거를 넣고 숫자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세트를 선택한 것이 4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같은 세트 메뉴인데 내부에 있는 선택이 다를 경우, 자, 그때는 세트 메뉴를 한번 더 눌러요. 그러면 다시 선택이 나오죠. 이분은 샐러드 B에 200원 추가된 거에 파스타에 샌드위치를 선택할게요. 자, 확인 누르면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샌드위치, 서로 다른 세트 메뉴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르죠, 선택이. 그 다음에 이분도 두 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레시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레시피 메뉴 선택하시면 아까보다 더 간단하죠. 이번엔 그냥 조리 방법하고 시즈닝만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선택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빼셔도 되고요. 이런 건 옵션 세팅에 있어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곳에서 두 개 이상 선택할 수 있는지. 지금은 한 개만 선택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레시피 메뉴로 선택됐고, 이 레시피 메뉴에 대한 상세 내역은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자, 그럼 메시지 메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메시지 메뉴는 우리 선불제, 특히 뭐 카페, 선불제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세트 메뉴나 레시피 메뉴, 메시지 메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세트 메뉴하고 레시피 메뉴는 해당 메뉴 자체에, 아이템 자체에 미리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뭘 선택을 할 건지. 그러니까 A 세트 메뉴나 B 세트 메뉴가 있을 경우에 A 세트 메뉴에는 선택을 할 때 뭐 종류가 음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B 세트 메뉴는 뭐 샌드위치를 먹을 건지, 아니면 뭐 음료를 먹을 건지, 뭐 감자튀김을 먹을 건지, 이 중에 하나 선택이 미리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지 메뉴는 다릅니다. 메시지라는 걸 미리 세팅을 물론 해놔야 되겠지만, 이걸 아이템이랑 연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메시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당연히 주방으로 출력이 되고요. 메시지에도 금액을 넣을 수 있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아무런 아이템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이 아이템에 메시지를 넣을게요. 메시지 넣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아이템의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메시지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또는 이 아이템을 선택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메시지 관리를 선택하면 또 메시지 선택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확인 누르면 얘는 아까랑은 다르게 이 화면에 바로 선택되죠. 왜 그러냐면, 이 화면에 선택된 거를 듀얼 창을 사용할 경우에 고객이 또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선택하신 거 맞으시죠? 라고 여쭤보고 주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메시지가 하나만 들어가나요? 우리 보통 뭐 카페에서 또는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을 할 때, 자, 이건 뭐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종이컵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으로 해주세요. 또는 뭐 저는 그냥 머그컵에다가 먹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죠. 그거를 또 차갑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뭐 샷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죠. 다시 열어서 뜨겁게 해주시는데 종이컵에 해주세요, 그리고 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500원이 추가로 붙죠. 확인 누르시면 자,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뜨겁게를 안 하고 싶어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뜨겁게를 빼시면 돼요. 한 번 누르면 선택, 한 번 누르면 취소입니다. 사용법 간단하죠? 확인 누르시고 자, 메시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일단 메뉴는 여기까지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할인까지 한번 해볼까요? 기왕 하는 김에. 상품을 선택하고 뭐 아무런 상품을 하나 클릭합니다. 할인을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하고 먼저 금액 DC를 할 건지 비율 DC를 할 건지 선택을 하죠. 제가 만약에 금액 DC로 해서 3,000원을 할인을 해볼게요. 누르시면 이 중에 미리 선택된 것이 두 가지가 있네요. 금액 할인으로 1,000원, 그 다음에 금액 미정으로 1,000원. 그러면 금액 할인 1,000원을 하면 바로 이렇게 1,000원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금액 미정으로 3,000원을 할인을 해볼게요. 금액 미정 누르고 3,000원
3,000원 누르시면 3,000원 할인되죠. 이게 50%입니다. 그리고 창 닫으세요. 그럼 할인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할인 적용을 빼고 싶다. 아이템을 취소하나요? 아닙니다. 누르시고 정상 누르시면 아이템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요. 어떤 메뉴든 그것이 가능합니다. 할인의 다른 방법 하나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자, 20% DC를 해볼게요. 아니, 그냥 3,000원 DC 똑같이 해볼까요? 자, 3,000 금액 DC 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어떤 창을 눌러서 내역 선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좀 전에 내가 선택했던 3,000이라는 내역이 금액 DC로 바로 이루어져요. 순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누르고 금액 DC나 비율 DC 버튼을 먼저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숫자를 누르고 해당 키를 누르면 그 숫자에 맞게끔 할인이 바로 적용돼요. 어떤 새로운 창이 뜨지 않고요. 이거 지우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할인을 한번 해볼게요.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문해서 20% 비율 DC. 자, 20% 비율 DC 바로 적용됐죠? 코드 미지정 할인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정상으로 바꾸고 비율 DC를 눌러서 비율 할인 50%를 눌렀다면 이건 비율 할인 50%라는 항목이 들어간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숫자를 눌러서 그냥 20%를 했기 때문에 코드 미지정 할인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50% 돼 있어요. 20% 이 위에다가 다시 해볼까요? 최종 적용한 애가 적용됩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거 기왕 이렇게 온 김에 복합 결제 한번 해볼게요. 복합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카드하고 현금하고 섞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카드 하나에 현금 하나 할 거지만 개수 제한이 없어요. 뭐 카드 10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 오셔가지고 카드 4개 사용하고 나머지 현금 해주세요. 이거 가능하시고요. 뭐 개수 제한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카드 하나, 현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총 계산하셔야 될 금액이 186,100원이고요. 자, 여기서 카드를 먼저 누르시면 전액이 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금액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테스트니까 카드 결제는 조금만 해볼게요. 1,300원 카드. 자, 카드 끼우시고요. 결제 완료됐죠? 자, 그러면 주문서는 일단 나갑니다. 자, 1,300원이 받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받을 금액이 184,800원이에요. 그럼 현금으로 나머지를 계산해 볼게요. 이 나머지는 뭐 184,800원이라고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떨면 됩니다. 그럼 이 현금을 만약에 두 개로 나눠 어떻게 하느냐? 10만원 10만원을 현금으로 먼저 한번 털면, 자, 털려졌죠? 84,800원 남았어요. 다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영수증 나왔죠? 영수증 내역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카드로 이렇게 결제 완료됐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밑에 있는 전표 이 부분은 카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현금 합계, 총 현금이 2번 결제됐지만 총 현금의 합계가 184,800원, 그리고 카드 합계가 1,300원입니다. 계산 끝났어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했던 계산을 불러와서 카드를 취소를 해볼까요? 직전 계산 불러오고요. 카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제 취소 누르시면, 자, 바로 카드 취소됐고요. 자, 받아야 될 금액이 1,300원 늘어났죠. 이때 내가 만약에 손님한테 2,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0원 현금 딱 받아서 계산 완료했어요. 그러면 전과 다르게 무엇이 추가됐느냐? 여기에 바로 직전 계산에 받은 현금의 현금하고 손님한테 거스름돈을 드려야 할 거스름돈이 표기가 됩니다. 우리 보통 다른 일반적인 포스를 보면 이게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스름돈인데 내가 이게 신규로 딱 바뀌면서 깜빡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계산을 열어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방금 전에 만약에 거스름돈이 발생한 계산이었다면 바로 다음 계산의 왼쪽 하단에 이렇게 거스름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웬만한 건 다 해봤으니까요. 멤버십 한번 볼게요. 멤버십 한번 보기 전에 지금까지 이 판매됐던 내역이 우리 서버로 잘 올라갔는지 모바일 ASP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ASP 창을 이렇게 열고요. 이건 제가 게스트로 입력을 해볼게요. 매장이 현재 게스트로 로그인하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전일 마감 매출이고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 매출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6건이죠. 우리 계산은 7건인데 그건 뭐냐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는 아직 서버로 전송이 안 된 거예요. 이 서버로 전송을 할 때 실시간 전송은 5분에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걸 강제로 계산하고 이게 변경됐나 한번 볼까요? 자, 실시간 전송을 보고요. 자, 289초 있다가 한 번 더 전송을 하겠죠? 근데 강제 전송 해볼게요. 강제 전송 했고요. 요거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게스트로 로그인하고요. 지금 보시면 7건 됐죠? 1건 늘어났죠? 그래서 총 207,300원이 현재 계산이 완료가 됐어요. 이 내역이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멤버십 한번 볼게요. 저희 멤버십 진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을 일단 사용하시는 방법은 주문을 먼저 이렇게 할게요. 하고 이 화면에 멤버십을 불러오는 고객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에요. 더블 클릭하면 우리 매장에 그 등록된 고객이 전체가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번호의 일부분이나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둘 다 1644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뒷번호를 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성명을 가지고 그럼 검색 한번 해볼까요? 1644 검색을 하면 해당 내역만 이렇게 나오죠.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그냥 불러와줘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창에서 입력 창에서 뒷번호 4자리 누르시면 뒷번호 4자리인 만약에 분이 한 분만 계신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 안에 불러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시면 이 창 선택하는 창을 보여드리죠. 그리고 선택하시고 불러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 번호 전체를 다 넣는 방법이에요. 010-4816-16 엔터를 딱 치면 자, 이 전화번호는 전체 중에 한 분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 창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창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분의 고객 분류, 그다음에 포인트는 얼마씩 적립이 되는지, 스탬프는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 안내가 바로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결제 누르시면 계산 완료되고 영수증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계산 완료했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계산하려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자, 고객의 포인트를 그러니까 고객 스스로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그 내역을 한번 볼까요? 아까 열었던 이 창을 다시 열고 여기서 고객이 멤버십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조금 전에 010-4816-1644라는 번호로 제가 했으니까 로그인을 하시면 자, 이 고객이 우리 마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 매장을 방문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떠요. 자, 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매장이
견본 매장 독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총 포인트가 61,500점이고 스탬프가 615개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 방문 일자가 언제인지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내 적립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보여요. 네. 방금 전에 적립했던 내역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 23개에 방금 전에 1,500원짜리 이렇게 적립했죠. 그러면 다르게 한번 적립을 한 번 더 해보고 이 내역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주문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제 완료합니다. 네, 결제 완료하고 자, 이 창을 다시 열어서 새로 고침해 보면 자, 67,400원으로 늘어났죠. 보시면 아까 전에 23번까지 있었죠. 요번에 5,900원이 적립이 되었고 스탬프도 59개가 적립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멤버십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사용했던 멤버십 취소는 간단할까요? 한번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직전 계산 열고 여기 있는 X 누르면 끝납니다. 그냥 여기 보시죠. 고객 내역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현재 판매 내역에 대한 적립 내역은 삭제됩니다. 네, 하면 그냥 삭제예요. 네, 이거 저장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대로 끝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다시 새로 고침. 해보면 다시 61,500점으로 내려갔죠. 내역을 보시면 24번 없어졌죠. 23번이 마지막이죠. 그냥 이렇게 결제 빼져요. 그러면 이 계산을 다른 분이 또 적립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 적립돼요. 단 적립할 때는 마지막에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거나 뭐 어떤 식으로 현금을 계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현금 계산이나 이런 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 더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상품을 선택하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터치로 누르고 개수를 올리고.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품에 바코드 붙어 있잖아요. 아이템 세팅할 때 해당 바코드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바코드 클릭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템을 여기다가 탁 클릭하시면 아까 그 영수증 클릭했던 것처럼 클릭하시면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템 이름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아이템 이름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상품 중에서 제가 이 세트 메뉴라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세트라고 일부만 치셔도 돼요. 엔터 치시면 바로 들어갔죠. 이 세트 메뉴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트라는 이름 들어간 건. 그러면 여러 개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템이란 이름은 굉장히 많죠. 특히 그 중에 아이템 1이라고 표현된 거. 뭐 아이템 1도 있을 거고, 뭐 10 단위는 다 들어가겠죠? 엔터를 치면 아이템 10단위는 다 나와요. 지금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기능을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저희가 와인바를 한 군데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포스가 들어갔는데 와인의 개수가 8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10개 만들었죠. 일단 분류를 2단계로 10개를 만들었는데 한 분류당 한 80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와인에 대해서 되게 조예도 깊고 다 아시는 와인이고 다 드셔본 와인이고 이랬긴 했는데 이 찾기를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찾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실제 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완료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완료하고 오늘의 마지막인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르고 정산 누르고
오늘 판매 중이죠? 정산 누를게요. 자, 정산 끝났습니다. 정산의 화면 이렇게 간단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바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총 판매는 37만 9,300원이었고 그 중에 반품은 빵원이니까 그 밑에 실판매가 이렇게 되고 총 할인은 2,000원 있었으니까 순판매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곧 결제 내역이랑 거의 같아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총 결제 내역이 이렇게 나눠서 카드 2건에 일반 현금 이렇게 한 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끝났어요. 이걸로. 그래서 포스상으로 인쇄를 하면 이런 인쇄 내역이 쭉 나오죠. 이 내역을 A4로 인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A4 프린터가 연결이 되었을 때요. 자, 이제 정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의 루틴만 보여드렸고요. 뭐 주문하면서 또는 계산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세 내역, 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주방으로 메시지를 넣는다든지, 고객 영수증에 메시지를 넣는다든지, 뭐 영수증의 언어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선택을 한다든지, 뭐 현재 영수증의 언어는 바로 지금처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지원을 하는데, 뭐 해당 아이템에다가도 각 언어별 그 문자를 넣어 놓으면 그것도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뭐 또 주류 주문이 많은 매장을 위해서 결제 화면에서 같은 아이템 모아보기 기능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매장은 빈대떡 매장이에요. 그래서 소주를 많이 팔아요. 소주 같은 경우는 손님이 주문을 한 번에 들어와서 저희 30병 주세요 이러는 분 없으시잖아요. 한 병 주세요, 한 병 더 주세요, 한 병 더 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 창을 넘어가요.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소주가 총 몇 개였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소주가 총 몇 개인지 한 번에 보아지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누르면 그 기능이 이제 되고요. 바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각 상세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시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